이번 영상의 주제는 고도비만 다이어트,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댓글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인데, 먼저 댓글 질문부터 좀 읽어드리면, 롱가님의 이론은 이해가 가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비만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거나 몸에 좋은 단탄지 등 이론은 참 좋은데 뚱뚱한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파요.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정말 좋아합니다. 안 좋은 거 아는데 절제가 안 돼서 끊으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음식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고도비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만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해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 체중이 100kg가 넘었었고요.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가 110kg까지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체중이 100kg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키가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키는 168cm로 남자치고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는 키예요. 자, 그러면 168cm의 키에 110kg의 몸무게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과장을 조금 보태서 거의 굴러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비만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초고도 비만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질문자분이 이제 질문에서 얘기하셨던 뭐 배고픔이 너무 자주 느껴진다라든지 혹은 정제탄수화물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줄이기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정제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를 배고픔을 자주 느껴서,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비만이 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애초에 배고픔이 느껴지는 이유가 정제탄수화물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제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면 잦은 배고픔이 안 느껴지고 음식을 많이 안 먹고 그래서 비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픈데 음식이 먹고 싶은 거를 억지로 참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애초에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에 거의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제탄수화물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배고픔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 끊기 어려운 정제탄수화물을 조금 요령 좋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자주 고픈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의 낙차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혈당이 낮은 상태를 마이너스 1, 그리고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을 때를 0, 혈당이 높아진 상태를 플러스 1,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 혈당이 마이너스 1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배고픔이 느껴졌을 때 비정제 탄수화물인 과일이나 야채를 먹게 되면 혈당이 한 단계 올라가서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주로 뇌와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되면 뇌에서는 쓸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근육에서는 쓸 에너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넘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 근데 만약 여기에서 배가 고파졌을 때 비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제탄수화물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특징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영역에 있던 혈당이 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1까지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러면 0일 때보다 플러스 1일 때가 혈당이 더 많기 때문에 뇌는 좀 더 행복하고 근육은 좀 더 힘이 넘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플러스 1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형태로 혈당을 다시 낮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체지방이 축적이 되고 다시 혈당이 0의 범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정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을 때 배가 고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범위이지만 아까 플러스 1 상태와 비교해서 한 단계 내려온 거잖아요. 이 낙차 때문에 근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게 느껴지고 뇌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우리 몸에서는 다시 혈당을 플러스 1까지 높이고 싶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중독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플러스 1 상태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1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배고픔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짜 배고픔이에요. 몸에 칼로리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고픔이 아니라 단순히 혈당을 높일 목적으로 느껴지는 배고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고픔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플러스 1로 높이게 되면 또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혈당이 0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다시 또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고,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된다는 거죠.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자주 고픈 두 번째 이유와 정제 탄수화물을 쉽게 줄일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